이민수의 경제토크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바이오 얘기를 하겠습니다. 바이오는 뭐 항상 관심이 많죠. 네. 사실은 물가 미국의 CPI, PPI 오르면서 물가에 대한 부담 이런 네. 것 좀 있는데 관세 부담은 좀 덜한 것 같고 대체로 견조합니다. 예, 바이오는요. 바이오를 둘러싼 환경은요. 1월과 2월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것들은 뭐 대체적으로 뭐 매파적 금리 정책에 관련된 네. 그런 부분들이 수급의 일부 좀 정체 요인이 좀 됐었고 선별적으로 그런데 뭐 개별 종목 위주로 좀 더 강했던 종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섹터 내에서 수급 차별화가 좀 일부 있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3월 첫 거래일 방점에서 보면 전반적인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더 강했던 그런 부분들을 보였는데 일단 1월과 2월 대비해서 3월 달부터 좀 시작될 수 있는 일부 좀 기대 요인들이 좀 있지 않나. 뭐 일부 학회 이벤트라든가 대체적인 어떤 제약바이오 개별 종목들에 대한 임상 성과 아니면 뭐 FDA 어떤 승인 허가 신청이라든가 승인을 기다리는 어떤 결과 관련된 어떤 기대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선별적 어떤 종목의 어떤 상승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월 달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보면 1월과 2월에서 넘어오는 뭐 수급의 연속성들은 좀 다소 좀 떨어진 부분도 좀 아쉬운데 3월에는 아마 이제 수급의 연속성들을 좀 얼마만큼 잘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도 중요한 좀 단서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글로벌 관세 리스크가 좀 현실화가 좀 됐는데 이 부분에서 뭐 반도체에 관련된 뭐 세율이 몇 프로다. 뭐 의약품에 대해서는 뭐 최근에 25%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일부 노이즈가 좀 있었고요. 이 부분이 CDMO사들의 일부 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되면서 주가의 어떤 상방을 좀 제한시키는 그런 모습들은 좀 아쉬웠는데 아직 현실화가 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상당 부분에 대한 조정을 저는 일부 선반영을 좀 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당초에는 뭐 이 관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걸로 봤는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면서 뭐 자동차, 뭐 의약품 이런 얘기도 했어요, 그렇죠? 그래서 그 사정권은 지금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. 네. 예.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관세가 현실화가 좀 될 때는 CDMO사들에 대한 피해를 좀 봐야 될 것인가. 다만 이제 기존의 바이오 기업들의 경우에는 신약을 좀 개발하고 있는 어떤 성과 관점에서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인데 동조 수급이 같이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수 이런 요인들이 해소가 되는 관점이라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충분히 어떤 수급의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충분히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.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올해 이제 이번 달 이제 주목해볼 일정 모멘텀들의 일부가 좀 있는데요. 일단 3월 20일 날 예정되고 있는 HLB의 이제 리보세라님 이게 뭐 항서제약의 이제 캄렘 리주맙과 병용치료제가 이제 미국에서 FDA에서 이제 과연 이제 승인이 좀 될 것인가. 네.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인데. 지난주에 HLB가 한번 들썩거렸죠. 네. 예. 일단 이전과는 좀 다른 수급의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전에는 HLB가 승인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높게 좀 평가가 되면서 수급 기대감들을 좀 많이 반영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ESMO에서 1차 치료제 권고 관련된 소식이 좀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폭을 좀 더 확대시키지 못했고 연속성을 좀 이어가지 못했어요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중국 규제가 현실화가 좀 되는 부분에서 과연 이제 미국 FDA에서 중국과 약물의 어떤 병용 치료제를 과연 이제 승인해 줄까? 이게 이제 시장에 또 일부 좀 노이즈가 좀 됐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HLB의 보유자 관점이라면 저는 다소 좀 중립적인 너무 수급에 좀 의존해서 좀 가기에는 리스크하지 않나. 왜냐하면 이전처럼 승인이 실패가 되거나 아니면 뭐 공고 처분이 뭐 내려지게 된다면 뭐 한가 기준에서 한 그렇죠. 2, 3일 연속 뭐 한가 좀 나왔던 부분들. 그리고 이런 예를 들면 네. 뭐 좋은 결과 나온다 하더라도 세론이 될 수 있고 그렇죠. 맞아요. 그래서 이걸 너무 맹목적으로 통과가 된다고 해서 뭐 상한가다. 네. 뭐 통과되지 못하면 뭐 하한가다. 네. 이렇게 극단적인 것을 우리가 좀 도박처럼 이제 할 수 있는 투자는 좀 아니다라고 좀 생각해 보기 때문에 HLB의 이 리버셀라닙이라는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평가를 절하하는 것이 아니라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어떤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. 이후에 승인 여부를 보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봤고요. 여기다서는 뭐 ESMO의 병용요법의 1차 치료제 뭐 승인 공고 관련돼서 일부 좀 리뷰를 좀 하자면 치료제로서 권위 있는 학회에서 일단 인정을 했다는 것은 처방 공고 관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성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 약물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, 특히나 뭐 미국을 좀 가장 큰 타겟을 좀 하고 있지만 미국에서 좀 통과가 못 된다고 해서 다른 시장에서 계약가 안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시장의 확장성 관점에서 미국의 FDA라는 이 표준 항목을 통과해서
전 세계적으로 좀 보편화되는 전략이 일부 수정될 수 있는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겠지만 ESMO의 1차 치료제 권고 승인은 굉장히 유의미한 성과다. 그러니까 이거는 좀 저는 뭐 제대로 좀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네. 좀 보고 있습니다. 결국은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뭐 ETF를 사시는 분이 아니라면 개별 기업별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. 네. 네. 금리라든지 관세 문제도 있지만 사실은 개별 모멘텀에서의 신약이나 혹은 아까 말씀하신 뭐 임상 결과나 혹은 학회 이런 게 모멘텀이잖아요. 네. 예, 모멘텀별로 이제 주목할 기업 얘기 좀 해주세요. 네. 대체적으로 좀 봤을 때는 이전과는 좀 다른 양상을 좀 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.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AACR이라든가 아스코라든가 ESMO라든가 네. 뭐 그런 글로벌 3대 학회에서 단기적인 어떤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좀 움직였는데 특히나 뭐 폐암학회다. 그럼 폐암 관련된 뭐 항암 치료제를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연달아서 같이 좀 동조된 수급에서 좀 상승을 했다면 이번에는 좀 차별화 접근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. 특히나 이 제형 플랫폼이 무조건 임상 성과를 좀 발표한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라이선스 아웃과 연동돼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것 또는 임상 일상에서 다음 단계 어떤 임상 성과를 가장 강하게 좀 표출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과적인 어떤 증명을 좀 명확하게 좀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어떤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 이번 그 3월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에서 좀 봤을 때 개별 모멘텀 관점에서는 저는 한 4가지 정도의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는데 네. 가장 먼저 유한양행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오늘 유한양행이 좀 6% 정도 좀 강한 상승 흐름들 좀 보여줬는데 네. 조정에도 불구하고 뭐 지난주에 일본의 후생 노동성에서 랭라자 이제 단독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. 1차 치료제로 승인이 좀 됐기 때문에 병용 치료제의 어떤 확장성 관점, 특히나 이번 27일 날 좀 발표되는 유럽 폐암학회에서 유한양행 그리고 알테오젠의 임상 성과가 좀 주목되는 포인트인데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랭라자 그리고 리브리반테 이제 병용 치료제죠. 이 부분이 경쟁 약물이었던 아스트라제네카 이제 타그리수 대비해서 생존 지표를 얼마만큼 더 향상을 좀 시켰는가. 이게 OS 데이터라고 하는데 OS 데이터를 이번에 좀 최초로 좀 공개를 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타그리소 대비해서 동일한 약물을 투여했을 때 환자의 생존 기간이라든가 생존율이 더 높아졌는지 여부를 좀 따지는 건데 이 부분이 경쟁 약물 대비해서 우위를 좀 점하게 된다면 시장의 어떤 공략 관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좀 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랭라자 병용 치료제가 지금 미국 승인 그리고 일본과 유럽 승인 이후에 중국 승인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시장의 개화를 조금 더 빠르게 좀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알테오젠의 경우에는 이번에 임상 3상에 대해서 미니 연구 결과를 좀 발표를 합니다. 네. 일단 정확하게 3상 연구 결과가 올해 1월, 2월에서는 또 데이터 발표가 좀 안 됐기 때문에 미니 연구 결과가 좀 중요한 어떤 단서가 좀 될 텐데 이 부분은 20일 날 이제 초록 공개가 좀 일부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기서 해당되는 유효지표값, 특히나 뭐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얼마만큼 기존 약물 대비해서 더 양호한 유효성을 좀 입증하느냐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올해 1분기에 FDA 승인 신청을 이제 타임라인으로 좀 설정을 했는데 원래 2월로 좀 예정됐던 일정이 3월 이제 이번 달에 이제 적용이 좀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약에 이제 3월 안에 FDA 신청이 좀 이루어진다면 올해 뭐 3분기 말 내지는 연말 안에 승인 여부가 좀 결정되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겠습니다. 네, 유한양행, 그다음에 알테오젠 또요. 아까 서너 가지 말씀하신 게 있는데, 예. 세 번째 이제 ABL 바이오 좀 말씀드리겠는데요. 3월 중에 담도암 치료제 ABL 001에 대한 임상 3-2 이상 결과가 좀 발표가 되는데 네. 이 부분은 라이선스 아웃이 현재 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유효지표 값을 가면 정확하게 이제 일정이라든가 뭐 시판에 관련된 어떤 타임라인들을 좀 빠르게 좀 수립할 수 있는 관점에서 중요한 단서가 좀 될 것 같고 파트너사의 담도암 1차 치료제 연구자 임상이 개시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항체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관점에서 ABL 바이오가 이제 플랫폼의 확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어떻게 좀 성과를 좀 이어갈까 이게 좀 중요한 단서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네 번째는 퓨처킴이고요. 전리선암 치료제 FC705 국내 임상 2상인데 방사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방사능과 좀 결합된 약물에서 이제 효능을 좀 배가시키는 약물인데 현재는 이제 진단제
뭐 방사성 전립선 암이라든가 기타 암에 대해서 이제 방사성 물질을 활용해서 이제 암의 유무를 좀 진단했던 진단제에서 좀 강점을 보였다면 이번의 경우에는 치료제로서 임상 이상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여기서 양화 지표를 좀 받기 때문에 일부 1차 치료제에서 사용 공고가 좀 될 수 있는지 이 여부가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될 것이기 때문에 3월 기점에서 봤을 때는 뭐 유한양행, 알테오젠, 에이비엘 바이오, 그다음에 퓨처캠 정도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물론 4월과 5월 뭐 암학회와 뭐 임상 종양학회에서의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예. 나중에 좀 재차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제약바이오는 뭐 이슈가 굉장히 많으니까요. 3월에 봐야 될 일정들 이슈들 봤고요. 오늘 한 4개 기업 정도 유한양행도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. 알테오젠, ABL 바이오. 그다음에 오늘 레고캠은 얘기 안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 그죠? 뭐 퓨처캠도 말씀하셔서 관심 주고 혹시 그 가운데 조금 더 탑픽 종목으로 언급할 만한 게 있습니까? 네, 탑픽은 네. 알테오젠을 재차 좀 강조를 좀 예. 드리고 싶은데요. 일단 뭐 키토로다 SC 제형제가 2028년도까지에 대한 전환율을 한 50% 정도를 좀 제시를 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가시성 있는 성과들은 뭐 미국 승인 이후에 유럽과 그다음에 뭐 일본, 중국으로 이어지는 개화 부분, 특히나 이번에 유럽 폐암마켓에 대한 OS 데이터가 얼마만큼 상향된 부분, 경쟁 약물 대비해서 얼마만큼 우위를 좀 점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한 좀 단서가 될 것 같고 비교직표 값에서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로스를 좀 더 앞섰다는 평가 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한 데이터만 좀 입증이 좀 된다면 글로벌 판매율들, 침투율들은 뭐 굉장히 좀 크게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 부분은 향후에 뭐 마일스톤이라든가 점진적으로 좀 판매량과 좀 연동되는 로열티 수익과 좀 기대될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특히나 뭐 허세틴 같은 경우 뭐 시밀러 부분에 대한 어떤 사용료 부분들이 올해 이제 하반기에 또 일부 좀 실적을 좀 잡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 보면 알테오젠은 키토로다 SC의 뭐 승인 허가가 좀 다른 어떤 모멘텀들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고 있습니다. 네, 바이오 섹터 주요 이슈와 투자 전략 관심주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